자연의 분노 앞에 무너진 도시.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청년의 용기가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든 사상 최악의 재난.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서 한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도 언어의 장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의 하나로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난 속에서 피어난 감동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보여준 인간애와 용기.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유학 중인 평범한 한국인 청년 김도윤입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날은 분명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동경대학교 강의실에서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 봉오리가 막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온 지 벌써 2년째,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도쿄의 봄이었어요. 다음 발표자는 김군이군요. 준비됐나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이 살짝 흔들렸죠. 또 지진인가? 일본에 살다 보니 작은 지진에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갑자기 강의실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이 움직이고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학생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당황했지만 일본 학생들은 곧바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죠. 저도 반사적으로 그들을 따라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책상 아래로. 교수님의 외침이 들렸지만 건물의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천장에서 형광등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평소 경험하던 지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모두 밖으로 대피하세요. 침착하게.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하나둘 책상 아래에서 나와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너무 심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교실 밖으로 나왔죠.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물함들이 쓰러지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뛰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건물은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마치 거대한 배가 폭풍우 속에서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괜찮아? 동기인 다카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퍼스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주변에서는 도호쿠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죠.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학생이 쓰러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보니 그녀의 다리가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그녀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강한 여진이 왔어요. 모두가 비명을 질렀죠. 하늘을 보니 검은 연기가 도쿄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지진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운동장에서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진은 계속됐고 교수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어디가 안전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다카시와 함께 도쿄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도쿄가 맞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항상 질서정연하던 도쿄의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깨진 유리창, 갈라진 도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다카시, 너희 집은 괜찮아? 다카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신이 마비됐어. 부모님께 연락이 안 돼.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될 터였죠. 분명 뉴스를 보고 연락하려 할 텐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니 더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지하철은 모두 멈춰 있었고 버스도 운행을 중단했어요. 도로는 균열이 생겨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죠. 저기 봐, 도윤. 다카시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노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카시와 함께 노인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어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제 일본어 실력으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카시가 노인과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말했어요. 심장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약을 못 가져왔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약국이 보이긴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안전만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다카시,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 우리는 노인을 부축해 가까운 응급센터로 향했습니다. 걷는 내내 거리의 혼란은 계속됐어요. 신호등이 꺼져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약탈이 일어나고 있었죠. 평소 질서를 중시하던 일본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응급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힌 후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이 필요하시군요. 하지만 지금은 중상자들을 먼저 치료해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림이 더 심해졌고 숨소리도 거칠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 의약품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다카시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한 후 의사를 찾아갔어요. 서툰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했죠. 다행히 의사는 이해해 주셨고 노인에게 필요한 약을 주셨습니다. 약을 받아 노인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약을 먹은 후 조금 안정을 찾은 노인은 계속해서 아리가또, 아리가또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갑자기 큰 여진이 또 발생했어요. 응급센터 내부가 흔들렸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의료기구들이 쓰러졌어요. 모두 밖으로 대피하세요. 의사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카시와 함께 노인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서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도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양이었죠. 그때 한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흐트러진 옷차림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딸이 집에 갇혔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다카시는 노인을 돌봐주겠다며 저를 보냈죠. 여성을 따라 무너진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도와야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 서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층짜리 아파트였는데 1층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여성은 계속해서 울며 2층을 가리켰습니다. 미나코, 내 딸이 저기 있어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소방대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고 여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가리킨 곳은 2층 오른쪽 방이었습니다. 무너진 1층을 통과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생명을 건 도전이었죠. 창문을 통해 보니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침대 밑에 웅크린 어린 소녀 미나코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깨고 손을 뻗자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워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같이 내려가자. 미나코를 부르는 순간 여진이 다시 시작됐어요. 건물이 흔들리자 미나코는 비명을 질렀죠. 저는 재빨리 그녀를 끌어당겨 등에 업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눈 감고 내 등에 꼭 잡아. 조심스럽게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비상계단에 도착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상에 발을 디뎠을 때 미나코의 엄마가 달려와 딸을 품에 안았어요. 미나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미나코의 엄마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고 전기와 수도는 끊긴 상태였어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온도도 떨어지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까운 피난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나코와 그녀의 엄마 그리고 주변에 있던 노부부를 데리고 피난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서 인파가 모여드는 초등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저기 학교가 피난소로 지정된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요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 간이 주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체육관 안은 담요와 간이 매트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어요. 미나코와 그녀의 엄마를 자리에 안내한 후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피난소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요. 한국인 여성이 울면서 일본인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이세요? 피난소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은 박민지 씨였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도쿄 근교에 살고 있었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쇼핑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회사가 해안가 쪽인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민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피난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실종자 명단에 등록해봐요. 저는 박민지 씨와 함께 실종자 신고 데스크로 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는 분명 다른 외국인들도 있을 텐데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담당자는 고마워하며 제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했어요. 곧 피난소 내 방송으로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방송실에 가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난소 책임자는 우리에게 간단한 안내 매뉴얼을 나눠주었습니다. 식사 시간, 화장실 위치, 의료 지원 방법 등이었죠. 우리는 각자 담당 언어로 번역해 피난소 곳곳에 붙였어요. 도윤 씨, 여기 한국인 가족이 더 있어요. 박민지 씨가 불렀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해드렸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올 거예요. 관광객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도쿄에 여행 왔다가 갑자기 지진을 만났다고 했어요. 호텔도 가지 못하고 여권도 호텔에 두고 온 상태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난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위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와 한국인 명단을 확인했죠. 도윤 씨, 이것 좀 드세요. 일본인 자원봉사자가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 제대로 식사도 못했던 저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당신 같은 외국인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자원봉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국적은 다르지만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피난소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김 씨, 내일부터 다른 피난소에도 통역 봉사자가 필요해요. 혹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든 필요한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책임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감사 인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피난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갈라진 도로,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구조 작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 이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피난소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꽤 있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운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야마다 씨가 말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그 역시 집이 일부 파손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한국인들은 관광객인가요? 아니면 주민인가요? 대부분 관광객이에요. 일부는 유학생도 있고요. 모두 언어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어요. 새 피난소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고 공간은 담요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제 목소리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유학 중인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통역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중년 부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둘, 그리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까지 총 1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재 상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 중인 지원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국제전화는 잘 연결되지 않지만 피난소 관계자를 통해 대사관과 연락이 닿을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 여권번호, 한국 연락처 등을 메모했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피난소 안에서 통역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일본 당국의 발표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필요사항을 피난소 관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식사 배급 시간에는 줄을 서는 방법부터 알레르기 정보까지 모두 설명해드렸죠.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지.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아이는 천식이 있었는데 제가 의사에게 상태를 설명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복구되었고 일부 지역은 수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새로운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죠.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장된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공식 발표만을 번역해 전달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열흘째 되는 날, 피난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구호단체가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국에서 온 도움의 손길이라니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죠. 도윤 씨, 한국에서 구호팀이 오고 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함께 가주실래요? 피난소 책임자 스즈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차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코리어 디제스터 릴리프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분들이 보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구조대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유학 중인 김도윤입니다. 피난소에서 통역을 돕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도윤 씨. 한국 사람을 만나니 반갑네요.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전달했어요. 피해 상황, 필요한 물품,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뉴스에서 본 것보다 더 심각하군요. 최대한 빨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을 전달해야겠습니다. 구호팀은 트럭 2대에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왔어요. 생수, 담요, 즉석식품, 의약품 등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피난소로 돌아왔죠. 피난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구호팀에게 쏠렸습니다. KOREA라고 쓰인 조끼를 본 일본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라움, 그리고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이 왔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통역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 구호대원의 손을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통역과 안내를 맡았어요. 한국 구호팀의 의사들은 간이 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저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증상과 처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인들의 입에서 한국어 감사 인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구호팀은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때는 복잡한 역사로 얽혀있던 두 나라였지만 재난 앞에서는 그런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구호팀의 한 대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윤 씨, 혹시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당신처럼 언어에 능통하고 현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구호팀과 함께 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러 피난소를 다니며 통역과 물품 배분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인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인가요? 인터넷에서 당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미나코를 구하는 장면을 누군가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지진 속에서 한국인 유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백 개의 감사 메시지가 달려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받았어요. 당신 같은 외국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에. 학생의 말에 저는 쑥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피난소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윤 씨,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당신 이야기가 계속 공유되고 있어요. 한국 구호팀의 김 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SNS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댓글들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서로의 언어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어요. 의리 있는 한국인, 진정한 용기, 국경을 넘은 인류애. 이런 표현들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작은 행동이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며칠 후 일본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양국 간의 우정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김 씨는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남을 도우려고 했나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를 계기로 한일 청년들의 교류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그룹에 가끔 메시지를 남기며 교류했어요. 도윤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교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대지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저는 졸업을 마치고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우연히도 제가 입사한 회사는 일본과 거래가 많은 곳이었어요. 덕분에 다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윤 씨, 도쿄 출장이 있는데 혹시 갈 수 있을까요? 팀장님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도쿄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의 추억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도쿄의 공기를 마시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리는 이제 완전히 복구되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출장 일정을 마친 주말, 저는 예전에 봉사했던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이제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피난소였던 학교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죠. 김도윤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미나코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네요. 어쩐 일로 여기에? 그녀는 반가움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미나코, 빨리 와. 누가 왔는지 보면 놀랄 거야. 잠시 후, 이제는 중학생이 된 미나코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도윤 오빠, 정말 맞아요? 미나코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기쁘게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새 집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난소에서 만났던 노부부 박민지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제가 도왔던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깜짝 파티예요. 당신이 다시 일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어요. 미나코의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부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고 박민지 씨는 작은 한국어 학원을 열었다고 했어요. 미나코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몇 마디를 선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희망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 당신은 특별했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박민지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헤어지기 전 미나코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 만든 장식이었어요. 오빠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이제는 제가 오빠에게 행복을 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국경을 넘어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희망이 된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그 종이약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간의 따뜻함과 연결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주는 보물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